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6월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6월에 금리 인상을 점치는 또 통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금리 동결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시장 전망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쉬어갈 때입니다. 다음 주 6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올릴지 동결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1%로 오늘 기준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 25bp 인상할 가능성은 19%에 그쳤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3월 FOMC를 포함해서 지난 10번의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무려 11번째 회의 만에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됩니다. 간반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디폴트 우려 해소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동결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것이 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좀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새로 발행된 국채는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아도 금리를 올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월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결과치는 같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동결이 점쳐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나 월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관련 언급이 제한되는 지금 블랙 기간인 그쵸? 상황인데요. 블랙아웃 기간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연준의 인사들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연은 총재들과 민주당이 임명한 연준 인사진들은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임명한 이 연준 인사진들은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 연은 총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동결 쪽에 좀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사실상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BMO 캐피탈은 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준은 6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쉬어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5월 비농업 고용이 33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 노동시장이 아직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페드워치에서는 6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81%로 높았지만 내달 26일에 열리는 7월 FOMC에서는 25bp 인상 전망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직접 밝혔던 만큼 고용지표뿐 아니라 FOMC 회의 하루 전에 발표되는 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까지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7월에 추가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통계도 많은 만큼 경기 지표들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올해 시장은 AI, 반도체 이런 빅테크들만 상승하는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중소형주들도 다시 강세를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를 다시 벼뜨는 중소형주라고 잡아봤습니다. 간반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간반 미국 주요 빅테크 6개 기업의 주가를 살펴보면 아마존과 알파벳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는데요. 연초 이후 164%나 올랐던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고평가 논란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3거래일 내리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상반기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매도세는 국내 서학개미한테서도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4,60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모두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최근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에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확연히 분위기가 다른 모습인데 빅테크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는 걸까요? 월가에선 뭐라고 보던가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 대형 빅테크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 랠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던 은행과 화학업종 같은 경기 민감주와 또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크레셋 캐피털의 잭 에블린 CIO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낙관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7개의 이 빅테크 자금 쏠림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사 고객들이 3주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순매도했다면서 이 중 기술주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11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잭 에블린 CIO가 언급했던 빅테크에 집중됐던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낙관적인 태도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기존 35%에서 25%로 10%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은행 리스크가 완화됐고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도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밤 화학과 건설기계 등 대표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업종들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금융업종도 1.33% 상승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